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국 경제사에 정말 큰 상처로 남아있는 두 사건이죠. 바로 1997년 IMF 위기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둘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려고 해요. 가만 보면 둘 다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서 생긴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경제학 퍼즐, 김인준 교수님 교재를 바탕으로 저와 함께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에요. 두 위기 모두 달러가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달러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왜 한 번은 온 나라가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고 다른 한 번은 비교적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전에 이 주제가 국제경제학에서 왜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배우는 이 금융위기라는 건요, 자본이동이라는 국제경제학의 핵심 개념이 우리 현실에,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를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이 위기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출발점을 딱 보면요. 두 위기의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많은 걸 말해주고 있죠? 1997년 위기는 말이죠. 태국에서 시작된 일종의 지역적인 산불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불길이 막 번져올 때 하필이면 당시 우리 한국 경제는 금방 갚아야 할 단기 외채가 너무 많고 기업들은 빚으로 막 사업을 확정하던 속이 좀 부실한 상태였죠. 결국 뭐예요? 외부에서 날아온 작은 불씨가 우리 내부의 약점을 제대로 터뜨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2008년은요.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세계 경제의 심장부, 바로 미국에서 터진 글로벌 쓰나미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자체는 꽤 튼튼한 편이었지만 전 세계를 덮치는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피할 수는 없었던 거죠. 시작 전부터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죠. 이 그래프가 바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건 곧 왜 빠져나갔는지를 알려주는 숨긴 건 같은 겁니다. 여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가로선 0을 기준으로 위로 솟은 막대는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고요. 아래로 푹 꺼진 막대는 반대로 빠져나간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크게 확대해서 범인이 누군지 찾아볼까요? 자, 왼쪽 IMF 위기 그래프를 크게 보겠습니다. 다른 곳보다 유독 길게 저 아래로 푹 꺼진 파란색 막대 보이시죠? 은행 차입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당시 외국 은행들이 갑자기 어이쿠 한국 금융기관들 못 믿겠는데? 빌려준 돈 빨리 갚아 하면서 단기 대출금을 그냥 한꺼번에 싹 회수해가 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뱅크런 사태였던 거죠.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돈이 쫙 빠져나간 겁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프를 한번 보죠. 와,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돈이 빠져나간 주범이 주식이랑 채권이네요. 이건 말이죠.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해. 일단 제일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도망가자 하는 공포 심리 때문에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주식이나 채권을 막 팔아치운 겁니다. 즉,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었던 거죠. 바로 이 자금 유출 성격의 차이가 나중에 대응 방식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쵸. 원인도 달랐고 돈이 빠져나간 방식도 달랐으니까 당연히 해결책, 즉 처방전도 완전히 달라야만 했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이 두 번의 위기에 각각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7년 우리는 당장 달러가 급하니까
IMF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IMF는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어요.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줘야 했죠. 사실상 우리 경제의 주권을 일부 넘겨준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은 달랐어요. 우리는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과 통화스와프라는 걸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랑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터놓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원화를 맡기면 미국이 약속한 한도 내에서 달러를 빌려주는 거죠. 훨씬 대등한 파트너 관계였던 겁니다. 빚을 지는 채무자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파트너로서 대응한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당시 국제사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1997년에는 허리띠 졸라매 경제 체질부터 뜯어 고쳐 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미국과 IMF가 2008년에는 정반대로 안 돼, 시장 불안하지 않게 돈을 풀고 시스템에 안정시켜야 해 라고 말한 겁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세계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뀐 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똑같이 달러가 없었는데 두 위기는 그렇게 달랐는가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보세요. 1997년은 아시아에서 시작된 불이 한국 경제 내부의 문제와 만나서 터진 위기였고 외국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빼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IMF의 혹독한 처방을 받아야만 했죠. 반면에 2008년은요, 미국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덮친 순수한 외부 충격이었고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에 판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파트너로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게 달랐던 두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위기에 얽힌 미스터리를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아는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랬구나 하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학생 여러분, 국제경제학 솔직히 어렵죠? 복잡한 그래프에 낯선 용어들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경제학은요, 과거의 사건들을 분석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힘을 기른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훨씬 더 넓고 깊게 세상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도와줄게요. 힘내세요.